지난 15일에 그 KBS 중개사에서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접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됐고 그게 지정되면 2주 후에 심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9월 2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법정 제재가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 언론 보도가 났을 때 그 기사를 쓴 사람한테 확인했더니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절차를 거치면 당사자들이 가서 설명하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사과드렸듯이 편성 자체를 부주의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지만 그 내용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친일 방송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면은 좀 징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기미가요가 노출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JTBC에서 2014년도에 있었고 MBC 일밤에서 2015년도에서 기미가요가 방송돼서 방심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 같은 방송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공영방송들 특히 조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KBS 방송 사고의 원인을 어떤 이념적인 문제나 정쟁화하는 문제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느스나 문화조직 그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작 PD와 편성 PD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최대 원인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이루어졌으면 아마 편성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추가 보고가 되면서 됐을 텐데 거의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특히 이제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게이트키퍼 기능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제작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결정한 걸 국장이나 또 본부장급에서 개입을 못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부장이나 국장이나 본부장 책임하에 방영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각 부장 데스크들이 책임지고 그걸 내용을 다 감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KBS에 또 아까 결산 보고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입니다. 그래서 전 사장님도 이걸 책임지고 물러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적자가 가장 큰 것이 지금 KBS의 또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올해 초 KBS는 1,43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신료 분리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건데 실제적으로 올해 7월 1일로 그것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239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시한 그 특별 명예퇴직금 190억 원을 제외했을 경우는 실제 실적은 한 50억 정도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420억 대비 어쨌든 370억 원 정도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어떤 새로운 수입을 발굴하고 콘텐츠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KBS의 본연의 저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또 발견한 게 있는데 KBS 인건비 비중이 2022년에 31%, 23년 33% 수준으로 오히려 MBC나 SBS 2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제가 KBS에 와서 가장 놀란 게 KBS 직급 책임이 이산 승진 제도입니다. KBS는 2004년도 이후에는 입사를 하면 전원이 거의 예외 없이 국장까지 승진합니다.
지금 저희가 3,800명 정도 정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2,200명이 부장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기도 하고 평균 임금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고위직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방만 경영에 대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을 이사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컨텐츠 경쟁력 강화하는 데 조직의 전체적인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급 체계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마련했는데 직원들의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구조를 좀 조속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너무 저항이 심해서 좀 완화된 과도기 형태로 새로 해서 안은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출해서 하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걸리더라고요. 워낙 많은 상부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결과를 얻은 상태입니다. 박민 사장께서 작년 취임 초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 여러분께 호된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돼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방만 경영과 저는 조직 쇄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의 어떤 비대화나 조직 생산성 저하 등 이런 중복적인 업무, 그 다음에 부처 간의 소통에 대한 미흡,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분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정방송으로서 정말 진심과 사실을 얘기하고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뭐 그게 가장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혁신하고 조직 간의 소통과 게이트키퍼 기능을 포함해서 잘 소통에 대해서 공정방송을 하고 또 동시에 국민의 수신료를 그 가치에 걸맞게 조목조목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목표인데 지금 어쨌든 안은 다 마련돼 있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계속 체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영방송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계속 관리 점검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KBS 사장님 편성본부장에게 연락은 하셨습니까? 지금 그간에도 연락이 잘 안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데 어쨌든 계속 통화를 시도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증인으로 요청해서 어쩌면 지금 문제된 김희가요, 이승만 다큐 그리고 태극기 거꾸로 나간 이것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방위가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편성본부장이 꼭 나와서 오늘 답변을 해주시는 게 모두를 위하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정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민사